안 그래도 뽕뉴스 무섭다고 소문났어요. 마음 단단하게 먹겠습니다. 제가 이 가수 생활하면서도 이런 적이 처음이었고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서럽더라고요. 저는 가수 생활 10년을 하면서 어떤 무대에서도 가사를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명전설이 끝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또 다른 시작인데. 네. 지금 현재 이제 가수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존경하는 가수분도 계실 거고. 네. 또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네. 나 이 가수만큼은 정말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분이 있다면 네. 한 분씩 뽑았을 때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은 네. 아무래도 제가 노래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 롤모델로 삼았었던 나훈아 선생님이 가장 존경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또 저의 음악을 시작했던 그 시작점에 그 음악도 나훈아 선생님의 사내라는 곡으로 제가 최우상을 탔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나훈아 선생님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수로서는 또 최우진을 빼고 네. 정말 이분은 노래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제 생각은 아무래도 강문경 선배 강문경 선배인 것 같아요. 그 강문경 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 개인적으로 강문경 선배님 굉장히 존경하고요. 또 정말 좋아하고 또 저희가 실제로는 친합니다. 예, 저에게 또 음악적인 저희가 대화가 많이 있고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예, 저희 친해요. 이게 참 답답한 게 네. 항상 영상을 만들면서도 시청자분들이 가수분들끼리는 다 친할 거다, 친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 시청자분들이 방송으로만 이제 그 모습만 보니까 그쵸.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던가 저 사람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활동을 하다 보면. 맞아요. 그게 또 만나야 되는 사이이고, 그리고 물론 모르겠어요. 저 말고도 다른 가수분들은 또 별로 이렇게 친하게 안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희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감을 가장 많이 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혼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만 저희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서요. 함께 하는 그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질문이 없는 질문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제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괜찮으면 이거 그대로 나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문경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최진 씨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탈락하고 나셨을 때 얘기예요. 네. 강문경 가수와 인연이 깊잖아요. 그 전부터. 맞습니다. 다른 경영을 많이 나왔다 보니까. 네. 근데 강문경 가수가 이제 마스터석에 앉아서 이제 최효진님을 바라보며 네. 최효진님은 경연자로 다시 참가를 했을 때 저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된다라고 영상에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란했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트롯신이 떴다, 제가 그 당시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지만 트롯신이 떴다 우리 결승 멤버분들이 다들 잘 되셨습니다. 전부 이제 경연 프로에서도 탑7에 다 들으셨고 이제 저 하나 남았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또 만감이 좀 교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함께했던 저희 동기가 이렇게 누구는 심사를 하고 있는 좌석에 앉아 있고 또 저는 또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참가자로 함께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고 좀 심란하기도 했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더 감사하기도 했어요. 더 좋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성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마스터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고, 또 저희 가수들한테도 굉장히 우러러 볼 수 있는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또 큰 공부, 값진 경험을 하자라는 마음가짐이 더 쏠려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마음이면, 이런 마음의 동생이면 강문경 씨가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적으로? 저는 강문경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적으로 굉장히 친한데, 우리 문경 선배님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뽕뉴스에 제가 꼭 한번 나가보시라고 제가 한번 권유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뽕뉴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다할진 가족분들 이외의 팬분들께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주신 우리 뽕뉴스 우리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앞으로 최우진도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우진 씨의 인터뷰도 끝이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탈락자를 인터뷰를 했냐, 경연자를 해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경연하고 계신 분들의 인터뷰도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우진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대국민 투표에서도 5주차 때까지 탑3를 유지했었잖아요. 뭐 인터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런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이 탑10 안에는 전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실시간 트렌드 순위에서도 당시에 최우진 가수가 8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당시 때 많은 분들이 야, 최우진 씨 왜 떨어졌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최우진은 끝까지 무대를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가 걸어온 과정은 단순한 탈락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팀전에서도 중심을 지키며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이 연습 도중 실신하여 응급실로 실려갔었던 이 사건이 뭐 보시던 분들에 따라서는 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직접 밝힌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심각한 상태였다. 그래서 심각한 몸 컨디션 때문에 이 최우진 씨가 사실 이번 무명전설에서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은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죠. 아, 이제는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이 나의 행보에 굉장히 주목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음 경연을 나갈지 아니면 나가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일반 활동을 이어나갈지 반반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아쉬운 순간에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다 보니까 최우진 씨 인터뷰 이후에 제가 사적으로 물어보니 1등에 대한 갈망이 굉장했습니다. 뭐 경연에 참가하는 가수라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최우진 씨 입장에서는 이번 무명전설의 사태까지 터지게 되면서 1등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뭐도 있냐면 그만큼 부담감도 굉장히 가중된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며 느꼈던 부분은 이 부분에서 최우진 씨가 부담을 그냥 내가 지고 또 한 번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굳이 오디션에서 1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경연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을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아마 제 영상도 최우진 씨가 보시겠지만 저는 최우진 씨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도전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중단하면 도전은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고,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도전은 계속 되는 거잖아요. 만약 최우진 씨가 도전해봤자 뭐 또 안 될 건데 왜 해? 이런 수준의 어떤 평가를 받아왔던 가수라면 저도 이제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다른 활동을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최우진 씨는 이 3위라는 대국민 투표 성적을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스터 점수도 상당히 높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아쉬운 거죠. 사람에게는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 요번에도 성리 씨가 그렇게 1등으로 확 치고 올라갈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최우진 씨에게도 성리 씨와 같은 딱 들어맞는 타이밍. 아, 이번에는 정말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어떤 경연에서는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뭐, 최우진 씨가 직접 이야기해주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현역가왕 4와 미스터 트롯 4가 남아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여기 어디에 출연을 할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TV조선에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 현역가왕은 한번 나갔잖아요. 그리고 TV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터 트롯이 한간의 소문에서는 마지막 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본다면 이 트롯 오디션의 굉장히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진 이걸로 마무리를 장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우진 씨가 이런 말 했잖아요. 최우진의 진이 최종 진처럼 느껴진다. 이름하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에 소름이 좀 돋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우진 씨가 제 영상을 또 보시겠지만 저는 미스터 트롯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이던 현역가왕이던 다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제 나올 만한 가수들은 다 나왔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터 트롯도 마지막 제작이다라는 소문이 도는 것 같거든요. 아마 현역가왕도 제작이 된다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마지막을 최우진의 진처럼 그 이름처럼 마무리를 한다면 아마 본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좀 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무명전설 최우진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아쉬운 탈락이었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이 팀전 미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경연에 나가면 또 그 트라우마를 아마 극복을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야말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아마 최우진 씨의 마지막 도전이 개인적으로는 한 번은 더 남아있지 않을까. 그때는 정말 이 컨디션도 조절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들어보니 이때 독감이 뭐 한두 명이 걸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제 실력을 발휘했을 때 충분히 최우진 씨도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자이지 않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거는 이 최우진 씨가 강문경 씨에 대한 이야기를 딱 꺼냈잖아요. 저도 이 강문경 씨와 최우진 씨가 좀 서먹서먹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의외로 강문경 씨와 굉장히 친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평소에도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고 노래에 대한 이야기로 통화를 굉장히 오래 하거나 함께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최우진 씨가 사실 이제 강문경 씨는 마스터석에 있는 만큼 최우진 씨도 이 조만간 마스터석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미스터 트롯이 제작이 된다면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올 연말에 방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월 달부터 이제 제작이 들어갈 거고 아마 9월쯤에 제작 발표가 날 거예요. 이때 만약 최우진 씨가 출연을 하게 된다면 제가 꼭 단독으로 가서 한 번 더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명전설이 얼마나 많은 가수들에게 큰 희망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1차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는 자신감 있게 노래하겠다. 예전에 황윤성 씨는 뭔가 조금은 위축되어 있고 조금은 민망해하고 조금은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안쓰럽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선도 상당했거든요. 근데 이번 무명전설의 황윤성 씨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진화한 것 같습니다. 레벨업 했다고 하죠.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죠. 업그레이드 된 황윤성 씨는 굉장히 자신감을 장착하면서 자신감이 어디에서 근거하나 봤더니 이때까지 쌓여왔던 트로트계의 경력, 많이 섰던 무대를 서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시간들이 그 결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윤성 씨가 지금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이 대국민 투표 점수라던가 아니면 최종 결정됐던 이 국민 투표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황윤성 씨가 이 관객 투표는 거의 2등, 대국민 투표는 3등. 그러니까 뭔가 많은 국민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점이 뭐냐? 마스터의 점수도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음악적 센스가 굉장히 발달한 친구다. 황윤성 씨는 굉장히 머리가 좋다. 요번에 그야말로 새로운 보컬의 재발견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황윤성이란 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명전설에서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신곡 음원 스밍과 나아가서는 이 유튜브 신곡 무대 조회수가 사실 이번 무명전설 최종 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윤성 씨가 국민 투표도 높죠. 그러니까 대국민 투표도 점수도 높죠. 관객 점수도 높죠. 마스터 점수도 높은데 현재 유튜브와 신곡 음원 스밍 점수가 조금은 애매한 상태라는 겁니다. 실제로 MBN 뮤직에 들어가서 황윤성 씨 나는 미스터 트롯 때 굉장히 울었다. 이찬원 황윤성을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에 눈물 흘렸다. 내 친구가 힘들 때 나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된 것 같다. 정성을 다해 상차림을 해주고 찬원이가 서울에 상경하여 처음으로 친해진 친구가 황윤성 씨였고 기댈 곳 없던 이찬원 씨를 항상 도와주고 위로해줬던 것이 바로 황윤성 씨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경쟁자였던 이찬원 씨에게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친구였고 편스토랑에 등장해서 이 에피소드를 풀던 이찬원 씨는 그 미안함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방송인 관계가 아니라 절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늘 고맙고 더 잘해주고 싶은 친구가 이찬원 씨에게는 황윤성이라는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전에 내려가면 친동생은 못 만나더라도 청주에 사는 윤성이 부모님은 꼭 만나 뵙는다. 이 찐친 맞잖아요. 밥상을 차리고 편지를 써내려가던 이찬원 씨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참가하는 101팀 중에 100팀은 다 모르는 사람이라 외로웠지만 경연을 하며 집에서 많이 울기도 했었다. 그 상황에 윤성이는 아이돌부로 출연을 했고 아이돌 출신의 가수들을 알고 있었다. 나를 많이 도와주고 위로해준 친구였다. 무명 때 황윤성 씨가 이찬원 씨를 정말 많이 도와준 거죠. 그리고 윤성이가 군대에 간다. 입대하기로 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친구가 힘들 때 내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이 왔는데 못 받다. 굉장히 후회스럽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있습니다. 또 편스토랑 때 이찬원 씨가 황윤성 씨의 부모님을 챙긴다라는 이야기가 공개가 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이 단순한 방송인 관계가 아니구나. 서로 고기도 싸서 먹여주기도 하고 두 사람을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찬원 씨는 미스터 트롯에서 3등을 차지했고 나중에 연예 대상도 받고 정말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면서 성공을 했을 때 절친인 황윤성 씨도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찬원 씨도 얼마나 서로에게 미안함을 느꼈을까요? 각자가 어울리는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황윤성 씨가 이찬원 씨의 소속사로 이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첫 정상금이 200만 원이었다. 세금이 오히려 1,500만 원 폭탄이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당시 때 굉장히 친해졌는데 종합소득세가 뭔지 모른다. 세금 1,500만 원은 무엇일까? 데뷔 8년 차인데 황윤성 씨는 정상금이 빵원이었습니다. 빵원. 근데 세금이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아시겠지만 황윤성 씨는요. 농사를 짓고 있는 아버지에게 모든 사랑을 대갚아드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더 넓은 땅을 사들여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편안하게 농사 지으시며 사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벌어서 비싼 걸 사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이 효자의 마음이 당시의 절친이었던 이찬원 씨의 마음도 굉장히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찬원 씨가 통장, 카드 만드는 것도 도와줬다. 납부한 세금이 1,500만 원 정도 된다. 정산을 받아본 적이 없어 경제활동이 거의 전무했다. 세금 신고도 몰랐다. 그러면서 이찬원 씨가 있는 소속사와 계약한 뒤 2022년도 3월 달에 처음 정산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입대를 했고 다시 전역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황현성 씨가 8년 동안 활동을 해도 돈을 못 벌다 보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컸다. 꿈을 쫓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반대로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시니 감사하다. 저보다 가족들에게 먼저 베풀고 싶다. 미스터트롯 경연 참가를 위해 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빌렸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던 이찬원 씨이기도 해요. 한 해당 채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미스터트롯 탑7 멤버들과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경연 오디션 이름을 알린 가수들의 경우 최하 700에서 돈 1,000만 원은 우습게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황윤선 씨가 만약 탑3로 마감을 하게 된다?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황윤성 씨가 탑7으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일단 돈 1,000만 원 정도 수준의 행사비는 어느 정도 확정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무명전설이 끝나고 나는 5월에서 12월까지가 행사의 꽃이잖아요. 한 달에 몇 건씩 뜹니다. 한 달이 뭡니까? 하루에도 몇 건씩 뜨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수억 원, 1년에 수십억 버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황윤성 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가진 가수들이 등장하고 있는 게 무명전설이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순위도 무명전설 가수들 사이에서는 탑7 안에는 들어갑니다만 굉장한 상위권이다, 막 첫 번째, 두 번째다 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하루 씨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대국민 투표 기준으로도 4등인데 이런 하루 씨가 왜 탈락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다른 가수들, 지금 이룬의, 장한별, 또 황윤성, 그리고 뒤늦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창민 씨, 자, 이런 가수들이 탑7의 순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가수들과 경쟁했을 때 하루 씨가 탑7 밖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소신 발언이에요. 하지만 탑3는 저도 장담하기가 어렵다. 아마 그 이유가 성리 씨는 굉장히 13번의 오디션 실패에 뒤따른 인간 승리에 대한 서사가 만들어진 반면 하루 씨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왜 갑자기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러드린 노래가 희재였다. 노래방에 혼자 가서 핸드폰 녹음을 하였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실 때 옆에서 들려드렸는데 많이 우시면서 아들 노래 부르는 걸 응원해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2주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하루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혼자 키우며 늘 걱정이 많았다. 노래하는 것보단 직장 생활을 권하고 기술이라도 배우길 바랬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며 음악만 생각했었던 아들에게 다른 꿈을 권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하루 씨를 만났을 때 전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이 하루 씨가 어머니와 단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곁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떠나보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상황적으로 곁에 안 있는 상황에서 왜 이 하루라는 가수는 그렇게 고생을 했고 힘들었는지를 몰랐을까 싶으셨을 텐데 어머니가 혼자 키우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듬뿍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씨가 얼굴에 그늘이 그렇게 방송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루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소속사의 남진, 서른도 두 선배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분들께 이 명곡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너무나 큰 행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선배님들 덕분에 꿈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번 경연에 나갔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지만 어찌됐건 버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루 씨가 사실 탈락 위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하루 씨를 깎아내리기 위한 어떤 비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탑7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 씨의 입장에서는 탑3까지 욕심을 내볼 법하고 탑3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국민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자, 이 하루 씨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가수들도 현재 탑3에 함께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와 스트리밍 점수가 최종 탑7 선정의 핵심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8일날 성리씨의 오늘 이반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이제 60만 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명 가수들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멜론 장르별 차트 7위에 안착을 했는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멜론 차트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14위, 남자 솔로 가수 부문에서는 2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팬덤의 화력을 이미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13년간 끊임없이 달려온 성리에게 이번 차트인은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남자 솔로, 특히 성리 무대, 음원 모두 접수를 했다.